오늘은 의류 화장품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소비재 섹터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는 자주 뵀는데 실제로 같이 방송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네. 자주 좀 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다른 데 많이 차별하게 안 나시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최근에 유통업종 네.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분위기가. 조금 뭐 면세점이나 이런 쪽은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소비한 금액을 다 합치면 한 550조 정도 되거든요. 아, 맞아요. 저는 네. 거기 기여 많이 했습니다. 네. 먹고 이런데. 네, 소비하는 기여 많이 금액.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판매액이라고 부르는 지표가 이제 그 정도인데 올해 이제 이거가 한 2~3%밖에 안 될 걸로 네,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비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게 일단은 베이스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쪽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 정말로 됐잖아요. 정말 네. 뭐 한 수년간 속았다가 네, 된다고 했다가 또 확진자 들어와가지고 또 안 됐다가 이번엔 정말 돼서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성장이 가팔랐던 그런 온라인들은 좀 올해는 어려운 시기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어려웠던 오프라인들이 좀 반등하는 한 해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매크로뷰는 일단은 한 번 정도 올리거나 아니면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레벨 자체가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소비를 제한시키는 상황으로 좀 몰아갈 것이다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 양극화 소비라는 게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심화해서 극단적 소비로 이제 좀 치닫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산정적인 좀 소비 재원 속에서 돈이 갈 곳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면세점하고 편의점 쪽을 유통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업태이고요. 그 밖에 업태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좀 특이한 상황이 백화점 이런 데 명품 소비 여전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호텔에 망고빙수 이런 거 네, 몇 만 원짜리? 그죠 인스타 가서 네.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팔리는데 동시에 뭐 최근에 거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지방이요? 그건 또 뭐예요? 거지방 아셔야죠. 거지방. 약간 그 뭐 단체톡 같은 데서 네네네. 카카오톡 이제 나- 오픈 채팅방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방입니다. 근데 네. 내용이 소비를 할 때마다 이제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아, 나 들어가야 되네. 들어오세요. 꼭 들어가야 되네, 그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탔다. 그럼 5,900원 그럼 야단 맞겠네. 그럼 이제 혼나는 거죠. 아. 그리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제 뭐 우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모티콘 소비 지출 유도하지 마세요. 그림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막 그런 파일도 공유를 하고 하여간 그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중간에 낀 애매한 것들은 소비가 안 되고 계속 조금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극단적 소비라고 하면은 그 섹터별로 양극화되는 그러니까 소비 주체들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양극화가 아니라 네. 섹터별로 한쪽으로 쏠리는 그쵸? 소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화면이 지금 나오는 건지 네,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네. 화면을 연결해 달라고 바로 저렇게 나옵니다. 굳이 네. 연결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여간 실적이 이제 어저께 BGF 리테일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특히 다음 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업체들 다 합쳐서 봤을 때 매출은 YOY로 1분기 때 3.6% 증가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5.4% 증가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지난해 1분기가 그 코로나 제일 많이 걸렸던 시기. 네, 왜냐면 네, 네, 21년 12월에 오미크론이 처음 나왔었고 네. 그러고 나서 22년도 초부터 갑자기 많이 저도 그때 3월 저도 그때 달에 걸렸습니다. 3월 그때 달에. 걸렸어요. 언제 걸리셨어요? 저는 다 피해가다가 작년 말에 걸렸어요. 좀 대세를 피해가시는 다 스타일? 피해갔는데
걸렸는데 근데 걸릴 때 걸려야 되는데. 난 안 걸릴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한번 걸리고 가대. 그때는 그때도 격리했죠. 다 하고 다 격리했죠. 똑같죠. 하여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일 실적이 나빴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1분기는 반대로 오히려 기저효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실적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물가인데. 근데 이게 네. 실적 네. 매출이 3.6% 늘었으면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그쵸. 매출이 줄어든 거죠. 그쵸.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익은 왜 이렇게 많이? 이익은 지난해 1분기 때 이제 다들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기저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물가가 높은 영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3월 달에 92포인트로 2월 대비 조금 올라온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기준 자체가 100이다 보니까 100 밑에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고물가에 대해서 좀 소비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더 나빠질 게 없는 사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하고 면세점이 가장 편안한 선택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안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따리상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내면세점 기준으로 거의 90% 가까이가 보따리상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한테 지급하는 그 알선 수수료라고 불리는 리베이트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좀 노력을 단행을 했다 보니까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빠지는 거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편의점은 사실 P랑 Q랑 둘 다 좋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늘고, 그러니까 Q가 늘고, 그리고 가격도 올랐다 보니까 P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 편의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차트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반전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1, 2월 달 그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에도 오프라인 성적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특히 온라인들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연초에 또 컬리가 상장을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지연을 하기로 했고,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받았던 밸류가 2021년도 말에 이제 4조였었다 보니까 상장은 뭐 최소 그래도 6, 7조는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봤었고, 그 정도로 목표를 하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었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트라이 했던 그 수준에서는 1조도 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쪽을 좀 성장이 약간은 목에 찼다라고 보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19 지나면서 온라인 쪽 성장이 좋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커머스 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도 이쪽에 많이 이제 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무신사나 에이블리 같은 버티컬 업체들도 워낙에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은 좀 약간 떨어져 나가야 될 업체들이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몇 개는 죽어야지. 죽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체한테 뭐 인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컬리는 자금이 지금 거의 동났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투자자한테 한 번 더 지금 자금을 받는 걸로 최근에 보도가 됐고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뭐 영업 손실이 이제 2천억 넘게 났다 보니까 그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한 상황이어서 지금 올해는 좀 다들 온라인 쪽은 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업체들이 이제 온라인 같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는 막 무분별하게 마켓쉐어를 늘리는 것보다 수익성을 좀 지키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GS 프레시라고 이커머스 이제 음식료 쪽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300억 중반 정도 분기별로 영업 손실
매출을 냈던 부문이었는데 이제는 좀 매출 늘리는 거는 지양하고 수익성 집중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3분기, 4분기는 각각 200억 그리고 200억 안짝으로 영업 손실을 줄여 나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매출은 좀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뭐 손실이 얼마든 상관없이 매출만 커지면 다 오케이였는데 이제는 이제 매출이 빠지더라도 수익성을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쿠팡 이야기가 좀 네. 갑자기 궁금한데 네. 그럼 쿠팡은 지금 막 가격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뭐라고 해야죠? 구속 수수료라고 하나요? 네.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해서. 네. 네. 로켓 와우요? 네. 네. 그거 저희 와이프도 가격 올랐다고 취소를 하더라고요. 아. 원래 6,000원인가 5,000원? 원래 2,900원이었는데 네. 그런데 한 번 올렸잖아요. 작년인가 네, 재작년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취소를 해서 야 이거 2,000원 차이가 굉장히 큰가? 그랬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계속 뭐 에비타가 네. 플러스 전환하고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약간 나는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수익성을 택하겠어라고 하면 1위 업체인 쿠팡이나 네이버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제한적이니까 그거를 진짜 많이 뺏어와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오프라인 소비가 더 많아질 거다 보니까 온라인이 기본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이제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쿠팡이 이제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고객 수 그리고 그 고객 한 사람당 쓰는 금액으로 정해진다라고 보면은 지금 고객 수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한 1,800만 명 정도 활성 고객 수가.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밖에 안 늘었어요. 네. 이제 할 사람은 다 한 거네요. 그죠. 아, 근데 1,8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 국민 그 다 온라인 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건데. 거의 다 한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4인 가족이 혼자 하는 거니까 저희 집사람 혼자 아주 하는 좋은 거니까.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가구 수가 1,400만 가구거든요. 어이구. 네. 그러니까는 1,700, 1,800이면 거의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다 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뭐 성장은 이제 조금 힘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당 한 집당 쓰는 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작년 4분기에 298불 정도였거든요. 한 분기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298불이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좀 넘게 한 집당 쓰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물티슈나 뭐 생수나 이런 거 쿠팡에 자주 사는 거 말고 더 사가지고 10만 원 넘게 쓰려면 결국에는 옷이나 화장품이나 뭐 패션이나 뭐 이런 고가녀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쿠팡에서 옷 사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희 마트에서도 옷 잘 안 사 입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셨나? 왜 갑자기 뜨끔하시는 것 같지? 좀 마트에서 좀 삽니다. 아, 네. 네. 이제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무신사나 에이블리나 뭐 이런 버티컬 플랫폼에서 개성을 좀 다들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아 거기서도 사긴 하는데 아, 네. 마트에서는 옷도 워낙 싸니까 거기. 네, 갑자기 왜? 왜 당황하시죠? 아, 굉장히 당황스럽게 나를 콕 찔러가지고 속으로 네, 뜨끔했는데. 하여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하려고 뭐 C 에비뉴라고 해가지고 패션 전문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개인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품목이다 보니까 잘 소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계획했던 거 대비 그래서 쿠팡도 일단 P랑 Q 관점에서 봤을 때 둘 다 좀 재고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네. 뭐 그러다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서 일본은 뭐 키커머스 안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대만 쪽에 이제 하고 뭐 태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대만이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도 높고 아파트 문화가 정착이 잘 돼가지고 이 로켓 배송하고 비슷한 그런 이길 배송에 대한 니즈나 아니면 그게 워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쿠팡만 아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이미 현지 업체들이 다 이길 배송이나 뭐 24시간 내 배송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에는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브랜드 스토어도 그렇고 성장률은 괜찮은데 워낙에 이제 그 취하는 수수료율이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여행이랑 예약 쪽이 아무래도 그 유동인구나 뭐 리오프닝이랑 기회를 같이 하는 그런 카테고리일 텐데 이쪽이 지난해부터 성장이 되게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그 기존 스마트 스토어 대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좀 테이크 레이트이 높은 편이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 자체는 온라인도 올해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업체들이 조금 더 좋다. 그렇게 그나마 좋고 조금 사실 더. 편의점은 너무 클리어하게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 경기가 나쁠수록 편의점이 더 좋아진다며요. 아,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예전에 편의점에 대해서 좋게 뭐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 처음 그러니까 히트 상품들이 나와가지고 당시가 이제 14년, 15년 이럴 때였거든요. 2014년도 그때가 BGF 리테일이 처음 상장을 했었고 막 이럴 때였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펀드 매니저 미팅 가가지고 지금 도시락 이런 거 잘 팔린다, 김혜자 도시락 이런 거 잘 팔리고 이제 많이 먹는다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예 뭐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은 뭐 국물도 나오고 다 치워주고 김치도 주고 근데 못하러 4,000원짜리를 거기 편의점에서 좁은 데서 먹겠느냐라는 게 옛날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그렇죠. 내용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뭐 그게 너무 이제 가성비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된 거죠 이제. 근데 편의점도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락 하나 먹고 뭐 콜라 하나 먹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졌더라고. 뭐 핫바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되게 많이 드시네요. 돈 많이 들어요. 7,000~8,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온 집안 식구가 이마트 가서 음식을 사다가 해 먹었는데 그럼 싸게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음식이 재료가 남아서 더 비싸지니까 차라리 비싼 편의점 가서 1인분을 사 먹는 게 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편의점 잘 나가는 경기 안 좋을 때 더 잘 나가는 건 알겠어요. 그거는. 근데 편의점 말고 다른 오프라인 스토어들은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을 게 없지. 대단히 좋을 게 없어요. 그죠? 네, 나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없어요. 왜냐면 백화점 업체들, 그러니까 면세점도 이제 면세점만 하고 있는 호텔신라 말고는 다 백화점을 같이 하고 있고.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그리고 이마트도 뭐 할인점 및 뭐 슈퍼마켓 하지만 스타벅스도 있고 그리고 쓱닷컴 적자도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섞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퓨어하게 하는 업체들로 봤을 때 그나마 편의점 업체들이 좀 사업부가 적은 편이고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만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그 아울렛에 잠깐 갔다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긴 많던데요. 그거는 그냥 놀러 나오신 분들도 많을 돈을 많이 안 쓰고 놀러 가는 거.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 건가 봐요. 백화점이나 아울렛. 그렇죠. 백화점이 그동안에 명품 성장이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온 매년. 이상한 거죠. 이상한 현상이었죠. 근데 지금 한 자릿수 때 올해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쪽도 지금 커버리지를 하시는 아니요, 여행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 재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면세 쪽 같이 좀 연관된 부분이고 중국인 입국자 수가 뭐 좀 는 것 같지만 왜냐면 명동에 조금 보이니까 근데 여전히 코로나 때 없었던 2019년 대비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 섹터를 원래 커버를 하다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넘겨주셨나요? 이제 넘겨주고 제가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을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예전에 지금 보니까 이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화장품 좀 안 좋을 때 넘겨주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치면은 뭐 조금 좋은 거 지금 받아오신 뭐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과거 이제 차트를 제가 이닛했을 때가 과거에 이제 그리워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동안 메르스 때 한 번 꺾이고 사드 때 또 한 번 꺾이고 또 코로나 때 한 번 꺾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너무 중국 시장도 많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브랜드 업체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전히 좀 정상화는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체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과거처럼 중국인들이 온다 해서 그게 바로 그 우리나라 화장품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좀 제일 어려운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브랜드도 많아졌고 그리고 중국인들도 저희 과거에 815 콜라 그때 마셨을 때랑 비슷하게 815 콜라 콜라 동류 815 그런 우리나라 거 최고 약간 이런 거가 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중국의 이미지랑 달리
그냥 태어나자마자 중국이 잘 살고 있었던 거를 본 세대들이다 보니까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물건이 별로 좋지 않아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세대들이라서 네. 그래서 자국 그런 브랜드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큰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긴 지금 우리 애들도 우리 옛날에 일본 제품을 막 그쵸. 대단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일본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좀 나네. 진짜로. 내가 어렸을 땐 미국 제품이 최고예요. 미제. 세대 차이가 조금 나네. 네. 조금. 근데 저거를 보면 3%뿐이 안 됐다라는 거는 네. 앞으로 97%까지는 더 뭐 단 못 들어오더라도 절반 이상만 들어오더라도 저게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오늘 뉴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뭐 카드 한 번 긁을 맞아요. 때마다 20만 원 썼다. 네. 뭐 또 이제 대체로 들어오는 베트남 소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니까.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유통업이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쪽은 없나요? 면세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14억 인구 중에 여전히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10%, 20% 미만인 걸로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처음 여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또 주목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소비의 파편화인데. 그러니까 야, 파편화는 소비도 파편화예요. 네, 어디가 또 파편화예요? 일자리 파편화된 지 오래됐잖아요. 일자리. 지금 소비가 파편화인 이유가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2~3%밖에 안 느는데 그 소비가 다 쪼개져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화장품 브랜드 개수가 한 28,000개 되거든요. 28,000개요? 근데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화장품 업계가 브랜드 개수가. 그러니까 브랜드. 화장품 업체가 도대체 한 개가 브랜드를 몇 개나 가지고 있길래. 보통 평균 그래도 뭐 한 미드 싱글 5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조그만 업체들은 당연히 한 개밖에 없을 거고요. 네, 큰 건 더 많고. 그죠. 근데 이게 코로나19 2년 기간 동안 2배가 급증을 했거든요. 화장품 업체. 네. 왜 왜냐하면 어려운 기간에 왜일까요? 어려운 게 밖에 안 나갔는데 화장품을 살 일도 없을 거고 수출도 브랜드를 만드는 게 옛날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네. 밖에 안 나가니까 그거 앉아서 브랜드 연구하고 있었던 건가요? 뭐 그런 거랑은 굳이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그냥 추세 자체가 옛날에는 저희가 뭐 브랜드를 만들거나 물건을 생산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됐었고 네. 그리고 광고를 하려면 네. TV나 라디오나 신문처럼 되게 돈 많이 비싼 들어가네. 매체밖에 없었고 그리고 채널에 입점하려면 백화점 가가지고 MD한테 싹싹 빌어야 되고 막 이거 제발 좀 그런 미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하나 만들려면 보통 이제 원브랜드 샵이라고 불리는 페이스샵이나 이니스프리 그렇죠. 같은 거 만들려면은 이제 매장을 구색 있게 좀 갖추려면 제품 종류가 한 600개, 700개는 돼야지 그렇죠. 좀 이렇게 채울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개인이 하기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못하죠. 당연히 네.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대기업만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OEM, ODM 통해서 다 이제 공장 없어도 만들 수가 있게 됐고 네. 광고도 뭐 유튜브 하거나 아니면 SNS 통해서 하면은 2만 원짜리 광고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중국이랑 태국에 있는 여자들 20대에서 30대까지만 이틀 동안만 광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광고를 할 수도 타겟해서 할수 있고요. 있죠. 그 옛날에 이제 광고의 가장 맹점은 이거를 봤을 때 이걸 보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가 트래킹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는데 요즘 SNS 플랫폼 가지고는 다 그런 다 게 되고. 이 사람이 내 인스타그램 이걸 보고서 저장했는지 이걸 친구한테 DM을 보냈는지 제 프로필로 갔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준비하고 아니 계시는 그런 건 거예요? 아니고 제가 그냥? 계정이 이제 제 유튜브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비즈니스 계정으로 해놓고 광고를 좀 해봤는데 사진 좀 예쁘게 나온 걸로 그랬더니 그 나오더라고요. 저장한 사람도 있고 DM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일단 광고도 편해졌고 그리고 뭐 제품을 600개, 700개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 가지고 뜨고지고 하나만 뜨면 되고. 그죠. 굳이 오프라인 입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다 판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브랜드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근데 브랜드가 일단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의 입장을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옛날에는 반대로 저희가 보고 자랐던 게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이 공중파 텔레비전 5개 채널 보고 자랐고 네. 뭐 라디오도 똑같이 다 FM 듣고 자랐고 신문 똑같은 거 보고 자랐고 그건 나랑 똑같네. 아니 그런데 SBS가 나오는 걸 저는 봤어요. 네네. 네, 새로 TBC 못 보셨죠? TBC. TBC는 몰라요. TBC. TBC 모르고. TBC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네.
하여간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유튜브 켰을 때랑 대표님 유튜브 켰을 때랑 추천하는 게 완전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겠죠. 그죠, 완전 같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의 취향이 되게 지금 깊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검색한 거 기반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다 저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있을 거라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취향도 되게 좋아하는 것도 되게 쪼개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수요도 되게 쪼개지고 있고 공급도 되게 쪼개지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판매로 이어지기가 옛날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서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제품을 대량으로 많이 생산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채널에 그 까는 전략이 이제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게 모든 소비재가 다 똑같아요.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되게 잘게 쪼개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대기업들의 뭐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어려운 지점이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라서 그게 더 심화하고 있다라는 게 좀 섹터에서 어려운 하기야 그건 부분이죠. 맞는 것 같아. 내가 얼마 작년인가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그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야. 미국 사람이야. 네.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딸이 한국 화장품만 쓴대. 근데 그거를 못 구한다고 그거를 찾아봐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난 뭔지를 모르겠어. 뭐였어요? 아니 뭐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하나 파는데 완전히 워낙 브랜드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원료를 완전히 그 자극 하나도 없는 이제 천연 이걸 쓰는 데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런 화장품이 다 있고 이런 화장품을 나는 알지도 못하는 화장품을 미국에 있는 애가 찾네. 그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화장품 시장이 이게 좀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 화장품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런 소비를 받아내는 채널이 유리한데 그동안에 온라인이 그랬던 백화점이 최근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게 팝업 스토어라는 거. 왜냐면 계속 매장을 바꾸니까. 팝업 스토어를 작년 상반기에 더현대서울이 140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지하 2층에 뭐가 계속 맨날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그냥 그 자리에 많이 바뀌어봤자 그동안에는 봄 시즌, 여름 시즌, 가을 시즌, 겨울 시즌에만 바뀌었는데 네. 이제 그게 사시사철 계속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오는 거고 더현대서울이 이제 그 점을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제가 유통업을 10년 넘게 커버하면서 20대, 30대가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10대가 많은 백화점 매장은 정말 처음이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잘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근데 모든 점포를 그렇게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좀 전체 실적에는 좀 아쉽긴 하겠지만 어쨌든 더현대성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트렌드 방금 이야기해주신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이 유통 채널에서 그 트렌드 제일 잘 따라가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 그런 게 이제 되게 애매한 거죠. 편의점도 네. 요새 막 와인도 팔고 막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막 이런 거 다 팔더라고요. 그 편의점에 와인 괜찮은 것도 많아요. 그래요? 내가 가끔 맞아요. 사. 네, 맞아요. 굉장히 저가인데 저는 편의점에서 품질 좋은 게 맥주뿐이 많아. 안 사가지고 저가인데 품질 좋은 게 꽤 있어. 맥주. 요새 4캔에 11,000원 이렇게 12,000원 돼서 너무 11,000원. 아쉬운데 맞아요. 조그만 거 5캔에 11,000원, 큰 거 4캔에 11,000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맨날 사니까 알지. 하여간 이제 편의점, 그러니까 브랜드들은 이제 뜨거워지는 게 너무 그 사이클이 짧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답답한 게 이제 화장품 업체들 그동안에 에어쿠션 같은 제품 왜 또 안 나오냐. 그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커버하면서. 왜냐하면은 그게 나옴으로써 이제 업종을 끌고 가는 왜 이렇게 저희는 모델 에어쿠션이라고 하면 예전에 막 파운데이션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거 그냥 이름만 바꾼 거죠. 그거를 저희가 볼 때는 에어쿠션하고 좀 다르지. 에어쿠션 막 그러고 다르죠. 틴트 그러고 틴트 루즈. 틴트는 또 다른 거고 왜 이래 이분이.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세대 차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나 이쪽이네 갑자기. 약간 이렇게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아니 왜 이래?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긴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먼저 그렇지. 네네네. 기술 개발을 한 거. 네. 그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야, 거구나. 근데 또 틴트는 또 되게 웃기대. 내 헝가리에 또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젊은 친구야. 글로벌 그냥 다 있으세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나한테 한국 틴트를 자기 사서 써야 되겠대. 그래서 야, 그 틴트는 여자분이요? 여자야. 근데 틴트는 그 저기 애들이나 주로 쓰는 거지. 네 나이에는 그 쓰는 게 아니다. 피부에 좋은 거 아니다. 내 얘기해 줬거든. 그래서 자기 한번 써보겠대. 근데 되게 좋대. 좋아요.
네, 틴트 좋습니다. 그러니까 틴트가 입술에 바르는 거 맞죠? 아, 네. 맞아. 왜 루즈랑 달. 루즈랑 달라요. 립스틱. 틴트는 그다음에 틴트는 이렇게 립스틱 다음에 또- 광도 좀 나고 이게 맞아요. 약간 좀 달라. 정확히 아시네. 네. 그렇군요. 어떡해요, 모르시면. 왜 이렇게 갈라야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일로 오시고, 아, 손 긋죠.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 그런 변화들을 잘 좀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 그런 그쵸. 기업들이 그렇죠. 이고 뭐, 그리고 말씀 주신 편의점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게 여기는 점주님들이 잘 팔리는 거에 이제 시시각각으로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잘 그렇지. 팔리면 발주를 확 늘리고 안 팔리면 그냥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디저트나 이런 거 신제품 되게 많이 나오고 정말 한 주에도 뭐 수십 개씩 나오거든요. 신제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금 편의점 업체들이 그동안 개발이나 연구를 많이 해왔던 거에 대한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팝업 스토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편의점은.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뭐 나온 기업도 있고 하잖아요. 네. 뭐그 중간 정리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업체별로 조금 정리를 해볼까 봐요. 네, 정리를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백화점 3개인데 이걸 더 작게는 못 하나 봐요. 작게는 저희 PD님이 어떻게 네, 그냥 됐고요. 그냥 거예요. 네. 네. 새 업체 모두 일단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다들 좀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어서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그냥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 하회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쇼핑은 지금 백화점은 괜찮았었는데 네. 지금 롯데 하이마트하고 홈쇼핑 쪽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그동안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집에 계시면서 이제 가전제품 가전도 많이 바꾸고, 보니까 네. 바꾸셨었고 그리고 TV 많이 보셨으니까 홈쇼핑도 좋았는데 이제 네. 그거가 좀 안 좋아지는 구간이었다 보니까 이제 요거가 약간 까먹는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지금 대전점 그 아울렛이 작년에 불나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영업 중단하고 아직도요? 있어요. 꽤 오래 가네? 예,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할 것 같고 그래도 이 점포가 그래도 매출액 한 3, 4천억 정도 하는 점포였다 보니까 그거 빠지는 내용 때문에 백화점 전체 기존 점포 신장률 한 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새 업체 모두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판관비가 다들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로 뭐 사소한 수도 관광비 이런 것까지 다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세는 앞서 말씀드린 따입고 정상화 작업 때문에 좀 매출액 일평균 매출액 봤을 때는 약간 빠지는 수준. 과거에 이거가 뭐 평균적으로 60억 중후반까지 나왔었고 잘 나올 때는 뭐 90억까지 올라갔었었는데 이제 좀 빠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면세점 빠지는 거는 네. 위에 피도 빠지지만 밑에 비용도 같이 빠져서 같이 내려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매출이 빠지니까 이제 고정비 부담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정비 부담이 봐야 좀 있구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있긴. 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미드싱글 정도 관리 매출 기준으로 이제 백화점은 성장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물가 상승 때문에 비용 부담은 똑같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면세도 마찬가지 상황 좀 이어지는데 작년에 좀 특허 수수료 관련해서 선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환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일회성 내용 때문에 영업이익은 QOQ로 흑전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마트는 일단은 할인점이 나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근데 이 할인점, 유통업체들 다들 이 휴일 개수에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상반기에는 조금 작년 대비 휴일 개수가 좀 불리한 상황이어가지고,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쓱닷컴하고 지마켓은 뭐 손실은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탑라인은 과거 대비 성장세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컴퍼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점포 신장률이 작년에 그 캐리백 이슈 때문에 좀 한번 난리 안 났었죠. 좋았었는데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전환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근데 원두가나 이런 게 워낙에 많이 올라갔고 작년 1분기 때만 원두가가 한 85%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가 부담은 좀 이어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네. 쓱닷컴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물류 센터가 워낙에 좀 잘 지어놔가지고
예, 잘 거기에 지어놔서 너무 좋은 센터여서 원가 부담이 크고. 네. 지금 반호법 크고요. 아니신 거죠? 정말 좋은 센터예요. 너무 좋게 해서 네, 거기서 정말 이제 좋은 비용이 센터예요. 많이 들어가서. 네네네, 아. 좋은 비용이 많이 센터이고요. 발생한다. 네, 그리고 경쟁 심화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계속 쿠팡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가격 할인을 세게 하면은 같이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경쟁 때문에. 예, 경쟁 심화하는 내용이 가장 크다고 봐주시면 근데 이마트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아니 연초까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요일 그 휴무 네. 이거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뭐 없어진다.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 대구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과거에 저희가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네. 때만 해도 이제 2010년도 마트에는 때. 마트에 뭐 네. 가족끼리 놀러 가는 그럼요. 놀러 거였다면 갔죠. 이제는 그런 여름에 더우면 네, 마트 가고 막 놀러 갈 수 있는 데도 워낙 많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는 그죠? 옛날 네. 모델이 왜냐면 되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마트 업태가 처음 도입된 게 93년도 이마트 그러니까. 창동점인데 그러니까 20년 아니 넘게 지났죠. 30년 지났죠. 네. 음. 그러니까는 다 리뉴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 그 모델이 아닌 쿠팡 모델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갔는데 그죠? 이마트가 그거를 지금 적응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려고 이제 스타컴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선식품은 사실 쿠팡이 그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 소싱도 중요하고 이게 청송 사과를 뭐 예를 들어 100박스를 소싱했다. 그럼 갑자기 주문이 폭증해서 또 다시 100박스를 다시 소싱을 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똑같은 네.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대형마트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다 같이 하겠다고 다 들어오니까 네, 그런 경쟁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JF 리테일은 실적이 잘 어제 나왔는데 예, 네. 저희가 추정했던 것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창궐했던 시기 진단 키트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네. 편의점에서 샀죠. 다 샀잖아요. 네. 저희 한다고. 그래서 이제 BGF 리테일, GS 리테일 둘 다 이제 그거에 따른 베이스가 좀 있어요. 일회성으로 그거 잘 팔려가지고 들어왔던 금액이 좀 몇십억씩 있다 보니까 그거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좀 기존 컨셉 대비 약간은 빠지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실적 정리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렌탈 GS 쪽이어가지고요. 네. GS 리테일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 음. 네,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코웨이랑 SK 네트워크스인데 두 회사 모두 이제 따박따박 그러니까 코웨이는 렌탈 그냥 꾸준히 잘 하고 있는 회사이고 말레이시아의 성장이 잘 나왔어가지고 이제 그쪽을 집중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SK 네트워크스도 원래는 이것저것 사업 많이 하다가 지금은 그 렌터카하고 그다음에 SK 매직 쪽 그러니까 렌탈 쪽 이렇게 두 개를 좀 성장 동력으로 삼고 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말레이시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1분기 때 특이사항이 말레이시아 되게 이제 신사업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이어가지고 성장세가 뭐 두 자릿수가 그냥 항상 나오던 그런 국가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 때 좀 경쟁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세게 했던 것 같아요. 저가 제품을 가지고서.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쟁 심화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약간 둔화하는 걸로. 그래 둔화해도 뭐 하이 싱글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하는 걸로 그것만 좀 특이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네. 탑픽은 탑픽은 GS 리테일이고요. 네. 네. 공교롭게도 이게 실적이 안 나와서. 아직 안 나와서 네. 실적이 잘 안 나온 게 아니라 아직 안 나와서 아직 그죠? 안 네, 나와서 아직 안 나와가지고. 실적이 네, 실적 네, 발표를 안 해서. 네. 그러면 뭐 GS 리테일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나서 뭐 탑픽으로 꼽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BGF 어떤 리테일, 걸까요? GS 리테일 다들 이제 좋아하시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BGF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만 하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이 있는 부담이라기보다 좀 더 높아요. 항상 GS보다. 근데 GS는 작년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1분기, 2분기 갑자기 이커머스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손실이 엄청 커져가지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그 손실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게 많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호텔 쪽도 지금 투숙률이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다 보니까 이거 올라오는 부분 있고 그리고 편의점은 뭐 다 같이 좋은 거는 똑같이 좋고 특히 편의점이 2분기, 3분기가 제일 성수기예요. 어닝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다 나가서 노시는 나들이 시즌에 제일 좋고 겨울이 제일 나쁘거든요. 제일 네. 어닝이 얇은 시즌인데 겨울에 호빵 팔면 그래도 호빵 네. 호빵 안 호빵, 드시나요? 아이고 나 이쪽으로 갈게. 네. 다음에 올 땐 자리를 좀 배치를 이렇게 배치를 바꿔야 해주시고요. 될것 같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가 성수기여서 네. 성수기 효과도 좀 있을 거고 네. 작년에 조금 안 좋았었던 네. 것도 있고 올해 오히려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낭낭이 있다. 네. BGF 리테일도 좋지만 좋죠. 좋아요. BGF 리테일보다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그런 정리해 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네. 유통이 사실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조금 덜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뭐 이쪽에 연초에 백화점 작년에 백화점이 워낙 좋았었고, 그죠.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안 되는. 주가가 네. 안 되는 막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일단은 불황이 또 오면서 편의점이 또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마음 한켠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백화점이 좋아야 경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백화점이 막 거기 작년처럼 오픈런에서 막 뛰어가고 막 그럴 때가 경기가 좋은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네. 뭐 시간이 조금 있는데 네.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커버리지 하시잖아요. 네. 아직 시간이 실적 좀 발표를 있나요? 아직 이게 PD님 사인이 안 나왔어. 그래요? 끝내라는데 네이버 카카오 아직 실적 발표 안 네. 했죠. 안 했어요. 네, 네.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프리뷰 자료 쓰셨을 거니까 네. 간략하게만 뭐 네이버 카카오 워낙에 우리 500만 많은 그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간략하게만 또 한 말씀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이버는 저희가 영업이익 한 3,100억 초반 정도 예상하고 있고 카카오는 1,000억 한 초반 정도 예상하고 카카오가 내일 나와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내일 아침에 나오니까. FOMC랑 겹치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두 업체 모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광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네, 수익성에는. 근데 광고 경기가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광고 예산 집행도 보통 하반기에 이제 많이 다들 경기를 보면서 약간 재다가 이제 남은 거 다 쓰자라고 그 뿌리는 때가 하반기다 보니까 네. 하반기에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컨센 대비 조금 낮아졌어요. 눈높이가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그거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이제 포인트로 보는 게 다들 서치 GPT 아시겠지만 이름은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오픈 AI가 그 특허 냈다고 해가지고 GPT를 이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나오고 나서 어떻게 수익 모델로 좀 이어갈지 그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에 나올 거여가지고 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메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을 때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네, 내일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뚜껑을.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유통업종과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살짝 알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통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십니다. 오리나 연구위원님과는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